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7장의 4강이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반응에 대한 내용이고, 우선 첫 번째로 첨가 반응에 대한 내용, 알카인이 친액체로 쓰고 친전자체가 첨가되는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알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두 개의 원자, 이제 삼중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탄소 쪽에 파이결합 하나 끊어지면서 시그마 결합이 양쪽에 생성되잖아요. 그때 결합되는 원자가 둘 다 수소 원자인 무슨 반응? 수소화 반응에 대한 내용을 제일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는 이제 세 가지 반응 형태가 있어요. 알카인이 한 번 환원이 되면은 수소화 반응이 일어나면은 알켄이 되거든요. 알켄에서 멈출 수도 있고, 아니면 알켄에서 한 번 더 환원 반응이 일어나서 알케인까지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반응들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수소화 반응 1을 보시면 얘는 뭐까지 바꾸는 거야? 알케인까지 바꾸는 거예요. 알카인이 알켄을 거쳐서 알케인까지. 그래서 알카인을 금속 촉매 준자하에서 H2와 반응시켜 알켄을 거쳐 알케인까지 환원시키는 반응, 하이드로지네이션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반응 메커니즘은 알켄이 알카인으로 변화가 되는 것과 알켄이 알케인으로 변화가 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같은. 보통 이제 수소가스를 이용하고 촉매로서 팔라듐 카본을 제일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수소화 반응을 위한 촉매는 팔라듐, 플래티늄, 백금, 니켈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제 반응 에너지 변화를 보면은 첫 번째 단계, 3중결합에서 2중결합으로 변하는 그 단계가 두 번째 단계에 알켄이 알케인으로 변하는 2중결합이 단일결합으로 변하는 그 단계보다 더 발열 반응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176kJ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137kJ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거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얘는 문제로 나오는 건 요거 수소화 반응 2번과 3번이 많이 나오죠. 자, 얘는 생성물들이 둘 다 뭐냐면 알켄인 거야. 알켄. 근데 알켄은 탄소탄소 이중결합이고 수소 원자가 공간상 어느 쪽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시스 형태의 알켄일 수도 있고요. 트랜스 형태의 알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둘 다 선택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스 알켄으로 변화가 되는 거. 자, 얘는 수소가 같은 쪽에서 도입이 돼야지 시스 알켄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앞쪽에 설명드린 수소화 반응, H2 가스를 이용하는 조건과 같아요. 근데 뭐만 차이가 나냐면 그 반응이 일어나게끔 하는 촉매만 달라, 촉매만. 반응이 일어나는 원리는 똑같은데 반응에 사용되는 촉매가 달라서 반응이 알켄에서 멈추는 거죠. 그래서 알카인이 반응성이 조절된 금속 촉매 하에서 H2와 반응해서 시스 알켄으로 환원되는 반응. 이게 수소화 반응 두 번째가 됩니다. 자, 여기서 H2 가스를 이용하는데 알켄에서 멈춘 거야. 근데 무슨 상태? 수소 원자 두 개가 같은 쪽에서 도입되는 시스 알켄에서 멈춘 거죠. 시스 알켄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수소화 반응, H2 가스를 이용하는 조건에서는 시스 형태로 첨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소 가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반응성이 조절된 금속 촉매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린들락 카탈리스트라고 하는 린들락 카탈리스트 촉매를 제일 많이 쓰게 되죠. 자, 린들락 카탈리스트는 뭐냐면 반응성이 조절되어 있다고 되는데 반응성이 감소가 된 거야. 감소. 그래서 팔라듐 아스테이트와 PB 이거 납이에요. 납. 팔라듐이 아니라 납. 그래서 PB 아스테이트와 방향족 아민의 일종인 퀴놀린을 통해서 반응성을 낮춘. 이게 간혹 교재에 따라서는 중독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영어적인 표현으로 포이즈닝 시키다고 하거든요. 포이즈닝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중독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게 맞는 번역인지 잘 모르겠어요. 교재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하는 교재도 있고 그냥 그 의미는 뭐냐면 반응성이 낮춰졌다는 거야. 그래서 반응성을 낮춘 팔라듐 기반의 금속 촉매다. 팔라듐 기반. 얘 팔라듐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팔라듐 기반으로 하는 거. 그래서 칼슘 카보네이트나 바륨 설페이트 지지체에다가 흡착된 형태로 팔라듐 촉매가 분산돼서 존재하는 거죠. 자, 린들락 카탈리스트. 대부분의 교재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촉매입니다. 린들락 카탈리스트.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많이 쓰는데, 교재에 따라서는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은 거. P2 니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니켈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니켈. 그래서 P2 니켈은 니켈 보라이드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이제 분자식을 써주게 됩니다. 얘는 알코올 용매상에서 니켈 아스테이트와
소듐 보라 하이드라이드를 반응시켜서 생성한 니켈 기반 금속 촉매입니다. 저는 이걸 되게 많이 썼거든요. 피톤 니켈을. 저는 린들락 카탈리스트보다 얘를 훨씬 더 많이 썼어요. 얘도 반응 되게 잘 일어나요. 맞아 잘 일어납니다. 니켈 아세테이트에다가 소듐 보라 하이드라이드 딱 섞으면 깜장색으로 변해요. 검정색으로 변하면서 촉매가 환원에 관여될 수 있는 촉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작 넣고 반응시키면 굉장히 잘 진행되고, 얘도 수소 가스를 이용하네요. 린들락 촉매도 H2 가스를 이용하는 거고, 그래야 신첨가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니까. 두 반응 다 모두, 여기서 니켈, 앞쪽에서는, 팔라듐, 그 금속 표면에서 수소가 같은 쪽에서 도입되는 신첨가 형태의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식을 보시면, 여기 알카인 화합물에, H2, 린들락 카탈리스트. 이게 퀴놀린이에요. 퀴놀린으로부터, 퀴놀린을 이용해서 반응성을 낮춘 거죠. 이제 이렇게 신첨가된 형태의 알켄이 얻어진다. 자, 얘는 요 그래프를 조금 잘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시면, 얘가 알카인이고, 얘가 알켄이고, 얘가 알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산화준위가 하나씩 낮아지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린들락 카탈리스트는 뭘 하느냐? 지금, 빨간색은 촉매를 사용하지 않은 거고, 지금 약간 푸른색빛, 청록색빛은 촉매를 사용한 거예요. 린들락 촉매가 첫 번째, 알카인이 알켄으로 변화가 되는 단계는 활성화를 해요. 여기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그러니까 촉매를 사용해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진 거잖아. 얘 빨간색은 촉매를 미사용한 거니까 이만큼의 활성화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린들락 카탈리스트가 첫 번째 단계는 활성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많이 낮췄기 때문에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 알켄에서 알케인으로 변화가 되는 단계는 린들락 카탈리스트도 활성화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촉매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린들락 카탈리스트를 사용하는 게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활성화 에너지 값 차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반응이 일어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린들락 카탈리스트면은 여기서 알카인에서 알켄까지는 변화가 돼요. 여기는 활성화가 되니까. 근데 얘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여기 단계에서 멈춰 있는 거죠. 그럼 린들락 카탈리스트는 무조건 다 여기서 멈춰 있느냐? 뭐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실제 반응해보면 반응 온도가 좀 높아진다거나 반응 시간이 길어지면 여기까지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여기 단계까지만 생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 이제 반응 세 번째는 트랜스 알켄을 만드는 거예요. 트랜스 알켄. 얘는 용해 금속 환원이라고 하는 Dissolving Metal Reduction이라고 하는 반응을 통해서 트랜스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얘는 반응이 되게 번거로워요. 저는 그래서 싫어하는, 굉장히 거부하는 반응 중에 하나인데, 알카인은 용해 금속 환원 반응을 통해서 트랜스 알켄으로 환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소원자 두 개가 서로 반대쪽에서 도입이 되는데, 얘는 수소가스를 이용하지 않고요. 수소가스를 이용하지 않고 NH3라고 하는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 가스를 이용하는데 쟤를 액화시킵니다. 그래서 액화된 NH3를 용매 겸 이제 나중에 여기 수소를 제공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그래서 NH3를 이용한다, 여기는. 자, 용해금속 환원 반응, Dissolving Metal Reduc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금속이 용매에 녹으며 방출한 전자가 반응에 관여해요. 전자를 기질이 받아들여서 일어나는 환원 반응, Dissolving Metal Reduction이라고 부릅니다. 전자 첨가 반응의 일종이고요. 자주 사용되는 금속으로는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되는데 거의 99%는 알칼리 금속을 이용하는 형태로 반응이 제시가 될 겁니다. 이게 용해금속 환원 반응이고, 자, 메커니즘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얘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 거는 거의 많은 교재에서 메커니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메커니즘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우선 제일 먼저 하는 건 여기가 소듐이잖아요. NA가 뭐가 되냐면 Na 플러스가 되면서 뭘 하나 내죠? 일렉트론 하나를 내죠. 요게 반응에 참여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게 NA로 되는데 그냥 전자 하나, 일렉트론에 전자 하나가 관여가 되는 거예요. 요게 홀전자 형태로 탄소를 공격하고 여기 파이가라 확단지면서 이쪽 편으로 하나씩 옮겨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앞쪽에서도 본 것처럼
바이닐릭 어나이온, 바이닐성 탄소 음이온이에요. 바이닐성 탄소 음이온. 여기 탄소 원자 형성하는 정확히 sp2입니다. 평면이에요, 평면.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sp2 오비탈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 여기 NH3. 얘가 반응 육매겸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한 거죠? 산의 역할을 한 거야. 산의 역할. 산의 역할. 그래서 수소원자를 얘가 제공해 줍니다. 이쪽 편이 H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고민해봐야 될 게 여기 부분이야. 여기 라디칼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탄소 원자가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고 알킬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여기 탄소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여기 탄소 원자의 혼성화를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여기도 sp2라고 표현한 거거든. 근데 라디칼이라고 하는 거는 비공유 전자쌍이랑 조금 달라서 얘가 바이닐성 탄소 라디칼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sp2가 아니라 혹시 sp이지 않을까라는 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sp이지 않을까. 바이닐 탄소 음이온은 sp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디칼이라고 하는 게 sp2와 sp3 오비탈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sp2로 보죠. 알킬 탄소 라디칼을. 그렇게 보면은 바이닐 탄소 라디칼을 sp로 볼 수도 있거든. 근데 우선 많은 교재에서 이렇게 모양을 그려놓거든요. 얘는 sp2로 봤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과정에서 여기가 홀전자가 되면서 여기 전자와 여기 전자가 같은 쪽을 배양을 향하게 되면은 이 전자들끼리 부딪힘이 되게 심해요. 더욱이 여기 알킬기와 알킬기도 만약에 이거 두 개가 같은 쪽 배양을 향하면 얘도 같은 쪽 배양을 향하겠죠. 입체적인 부딪힘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 전자쌍이 서로 반대 배양을 향하게 되죠. 그거에 따라서 이쪽에 알기와 알기도 서로 반대쪽 배양을 향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 알 두 개의 입체 배양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라디칼로 존재하게 되면은 불안정하니까 전자 하나가 더 제공이 돼요. 그럼 이때는 전자 쌍이 되니까 바이닐성 탄소 음이온이 되죠. 바이닐성 탄소 음이온. 그러면 다시 NH3의 수소원자를 공격하면서 수소원자 두 개가 도입이 되는데 여기 과정에서 여기 R과 R기가 서로 반대 배양, 이중결합에 대해서 반대 배양, 트랜스 배양을 가졌으니까 여기에 수소가 붙고 여기에 수소가 붙으면 얘들도 서로 트랜스 배양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메커니즘인데 여기를 만약에 SP로 본다. 그럼 여기가 지금 어떤 구조가 되는 거냐면 여기 부분만 다시 그려보면 이쪽에 탄소 결합에 이쪽이 알기가 되고요. p 오비탈이 이렇게 서 있거든. p 오비탈이 이렇게 서 있는 거야. sp 오비탈이. 얘는 p 오비탈이고 여기 탄소가 sp 오비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선형으로 서 있고 p 오비탈이 이렇게 서 있고 여기서 전자 하나가 다시 제공이 되면은 얘는 sp2 오비탈로 변화가 되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기가 sp2로 오비탈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자만 제공이 되느냐 아니면 sp 오비탈 상태로 되어 있다가 전자 하나가 추가적으로 제공이 되면서 여기서 sp2로 변화가 되느냐 그 차이가 있긴 한데 이렇게 적어드린 이유는 대부분 교재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sp2 오비탈의 배양으로. 일단 그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여기 부분도 교수님이 좀 설명하시는 게 어떻게 설명할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 부분. 그러니까 두 가지 컨셉으로 모두 다 설명을 할 수 있기는 하다. 근데 통상적으로 sp2 형태로 그리는 게 좀 더 일반적이긴 하다. 일단 여러분은 그 점을 고려해 주시고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어떤 식으로 메커니즘 설명해 주시는지 그 점만 좀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쪽에 이거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이번 시간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6H10의 분자식을 갖는 화합물 중 다음 반응 조건에 부합하는 구조를 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분자식이 나오면 이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불포화도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탄소가 6개일 때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소원자의 개수는 14개고요. 14개의 수소원자를 포함할 수 있는데 10개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4개의 수소원자가 부족한 거고 그 말은 불포화도가 몇이다? 이 화합물의 불포화도는 2다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2번
팔라듐 카본 존재 하에서는 H2와 반응하지만 린들라 촉매 하에서는 H2와 반응하지 않는다. 자, 일단은 이제 환원 반응과 관련이 된 거니까 이중결합, 삼중결합을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이쪽 불파도를 제공을 할 때 이중결합, 삼중결합을 일단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팔라듐 카본 존재하에서 H2와 반응할 수 있는 거는 이중결합과 삼중결합 모두 다 가능하죠. 요거는 이중결합도 가능하고 삼중결합도 가능해요. 그쵸? 자, 근데 린들라 촉매 존재 하에서는 H2와 반응하지 않는다. 린들라 촉매 존재하에서는 H2와 반응하지 않으려면은 얘는 무슨 결합만 가능한 거죠? 이중결합만 있어야 되는 거지. 삼중결합은 린들라 촉매 존재하에서 H2와 반응해서 알켄 이중결합으로 변화가 되니까. 자, 그래서 A번은 삼중결합을 포함하면 안 돼요. 이중결합만 포함하고 있어야 돼. 이중결합만 포함하고 있는데 불포화도 2가 된다. 그러면 가능성은 두 가지죠. 이중결합을 두 개 가지고 있든지, 그쵸? 이중결합을 두 개 가지고 있든지, 혹은 이중결합 한 개, 그리고 고리를 포함하고 있든지, 이런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물론 구조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지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탄소가 6개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화합을 예로 들어보면, 이렇게 되고, 이중결합이 두 개가 존재하는 형태, 뭐 이런 형태의 화합물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탄소 이중결합 알켄만 존재하니까 팔라듐 카본 존재하에서는 반응을 하죠. 근데 린들라 촉매는 알켄을 알케인으로 환원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린들라 촉매 존재하에서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 고리를 포함하고 있는 거 가장 간단하게 이런 형태의 화합물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좀 더 다양한 화합물이 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구조를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 자, B번. 어느 촉매가 있어도 H2와 반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팔라듐 카본의 촉매 혹은 린들라 촉매. 둘 다 가능한다? 이건 무슨 말? 그렇죠? 삼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탄소 6개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뭐 이런 형태의 화합물이라고 하면은 어떤 촉매가 있어도 H2와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제시된 화합물을 이제 다음 시약으로 처리할 때 생성되는 화합물은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쪽 편으로 이제 탄소 삼중결합이 존재하는 형태의 화합물이고, 이 화합물의 구조를 이제 골격 구조로 다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OCH3고요. 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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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2 지나서 삼중결합. 여기 부분이 삼중결합이 존재하는 거죠. 자, H2를 과량을 써주고요. 수소가스를 과량을 써주고 팔라듐 카본 촉매 존재해서 반응을 시켰습니다. 자, 그 말은 이쪽에 탄소 삼중결합이 알켄을 거쳐서 알케인까지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풀로 환원이 되는 거고 구조는 OCH3기에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고 이런 구조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여기 부분이 다 이제 환원이 됐다. 단일 결합으로. A번의 구조는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 자, B번은 H2를 1당량만 썼습니다. 1당량. 그리고 이제 린들라 촉매로 반응시켰어요. 어차피 린들라 촉매는 삼중결합을 이중결합으로밖에 환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수소가 필요한 당량이 1당량만 필요하면 되거든요. 사실 수소를 1당량만 쓴다? 사실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얘기지 실제 실험에서는 불가능해요. 근데 뭐 이론상으로는 뭐 그냥 그렇다고 하면 되니까. 자, 이쪽 편이 이중결합이 되는데 어떤 배야? 그쵸? 얘는 시스 알켄을 생성하는 거잖아. 그게 중요한 거죠. 여기가 시스다. 자, 그러면 탄소 골격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되고, 하나, 둘, 세 번. 하나, 둘, 세 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 자, 탄소 이중결합의 배양이 시스폼이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 지점이고요. 자, 10번. H2 린들라 촉매를 사용을 했는데, 뭐, 과량을 썼어요. 과량을 써도 린들라 촉매를 사용하면 3중결합에서 2중결합으로밖에 환원이 안 돼요. 그리고
얘는 시스 형태의 알켄을 생성하기 때문에 C번의 생성물은 뭐와 동일한 거냐면 B번의 생성물, 비생성물과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앞쪽편의 구조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D번은 이제 소듐은 NH3라고 하는 리퀴드 상태, 온도를 굉장히 낮춰서 리퀴드 상태로 바꿔줍니다. 자, 요거는 이제 트랜스 알켄을 환원시키는 디졸빌 메탈 용해 금속 환원 반응이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알켄으로 환원이 되는데 트랜스 형태로 환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대로 이렇게, 그죠? 여기에 배양이 중요한 거다. 자, 여기 부분이 여기라고 했을 때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가 되고 이런 배치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D번의 화합물의 구조는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